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9호 제16면입니다. UN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는 권리를 침해받은 장애인이 국내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UN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개인 진정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UN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UN 장애인 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UN 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어 2008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전문 25개 사항,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 18개 조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건강, 근로 등 장애인의 전 생활 영역에서의 권익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국내 발효되었다. 그에 따라 장애인 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비준 당시 선택의정서는 국내 제도적 준비 및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비준을 유보함에 따라 그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번에 비준을 추진하는 UN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국내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개인, 집단 등이 UN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진정제도와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UN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조사권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장애계에서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요구와 UN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선택의정서 비준 권고 등에 따라 정부는 2019년 3월 UN에 제출한 UN 장애인 권리협약 제2세차 병합 국가보고서의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추진 계획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UN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정보 홍보물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하반기부터 정부 지자체의 홍보물에 포함된 성차별, 인종차별적 내용이 잇따라 논란이 되자 정부 홍보물의 혐오 표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인권위가 성별, 인종, 이주민, 장애 등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정부 홍보물의 혐오 표현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직접적인 혐오 표현이 줄어들고 차별적 표현의 정도가 약해지고 있으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담은 표현이나 이미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 장애, 인종 등에 있어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담은 표현이나 이미지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차별 비하 표현이 구시대적 표현과 맞물려 혐오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 관련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자존감, 존엄성, 인격권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표현을 가려낸 결과 장애와 관련된 금지된 표현, 장애우, 정신지체, 정상 등의 사용이 16건 발견되었다. 또한 장애 극복, 능력 개발, 장애인은 어렵다 / 안 된다 등 선입견과 편견이 포함된 표현 18건의 사례가 발견되었다. 장애인의 반대적 표현으로 정상인 / 일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장애에 대한 수동적, 시혜적 의미를 내포한 차별적 표현으로 분류된 장애우가 다수 행정부처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신지체는 2008년 지적장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되는 등 장애와 관련된 금지된 표현이 4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선입견과 편견이 포함된 표현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게 평범하게 살지 못한다는 편견을 담고 있거나 신체적 장애를 극복, 시각장애를 딛고 등의 문장을 통해 장애를 극복의 대상, 감동의 원천으로 묘사한 표현이 53%로 나타났다. 정부 홍보물은 국가정책의 소통창구라는 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단어, 표현, 이미지 등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시민의 인식, 태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심각한 수준의 차별 표현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애에 대한 실외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관점을 담은 부적절한 표현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는 장애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비장애인 중심의 정상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1년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제공모.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는 지난 5월 진행한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한차 공모에 이어 사업 참여 기관 추가 선정을 위한 제공모를 8월 11일 수부터 9월 16일 목까지 37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친화적인 시설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 제공모에서는 한차 공모와 같은 지정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16개 기관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인 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 장비비 1억 3,8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급 이상 국가검진기관은 관할 시토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토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과 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증장애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의 이용자 지원 시간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부터 중증장애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시 본인 부담금 없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21년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을 통해 약 38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1000명, 4005명, 5005명의 중증장애 아동을 추가 지원하고 특히 돌봄 수요가 높은 만 6세 미만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20시간의 돌봄 지원 시간을 840시간으로 120시간, 월 평균 10시간 만큼 추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월부터 연말까지 총 5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 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부모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그간 중증장애 아동에 대한 돌봄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만 6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만 6세 65세 미만 대상 등 기타 돌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어 돌봄 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더욱 촘촘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임에도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연 840시간에 비해 돌봄 시간, 연 720시간이 적은 상황이었다. 백형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 과장은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 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코리아 하우스로 2020 도쿄 패럴림픽 우리 선수단 응원하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정진원과 함께 8월 16일 월부터 2020 도쿄 패럴림픽 온라인 코리아 하우스 2020 토키오.코리언시.kr을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 코리아 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 전시와 응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고 우리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향후 패럴림픽 등 종합국제대회 대표 누리집으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코리아 하우스 누리집에서는 패럴림픽 8.24 물결표 사인 9호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신속한 경기 결과와 함께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 홍보,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지에서 직접 패럴림픽 선수단을 응원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온라인 코리아 하우스로 우리 대표 선수들을 힘차게 응원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도쿄 패럴림픽에서 첫 정식 종목이 된 태권도를 비롯해 대한민국 문화와 체육, 관광이 더욱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